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형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 경험이 독이 되는 순간 이 주제로 퓨처 셀프 인생 특강 7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막 웃음이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NG를 몇 번 냈거든요. 왜냐면 이 7번째 특강은 제가 정말로 좀 야무지게 준비했어요. 보시면은 아세요. 왜 야무지게 준비했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 퓨처 셀프를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읽은 분들이 많아요. 이 책은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특강에서는 책 내용도 너무 좋지만 책 내용 밖의 내용 플러스 알파 제가 따로 준비한 자료, 제가 썼던 글 아니면 다른 실험 결과 이런 걸 제가 붙여서 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게 굉장히 강한 특강이에요. 외부 내용이 정말로 잘 준비된 날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보시면서 왜 웃음이 나왔냐면은 저는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순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좀 스펙트럼으로 따지면은 6강이랑 좀 반대되는 대척점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 배웠죠? 내가 1년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10년 경험치를 쌓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더 앞서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6강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반대예요. 내가 경험을 쌓았는데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면은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해져요. 근데 우리가 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중요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퓨처 셀프는 진짜 대국민 필독서예요. 너무 좋은 책이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100만 명의 인생에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이고요. 저는 이 책을 출간 전에 5번 읽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캡처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이 책은 여러분 그냥 가독성이 넘사벽이에요. 가독성이 좋은데 얇아요. 그래서 누구나 정말로 마음 먹으면은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또 그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읽은 분들도 있어요. 왜? 이게 좀 생각할 부분이 많거든요. 밑줄을 계속 긋게 되니까 밑줄을 긋는다는 건 뭐예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한 챕터 한 챕터 좀 길게 읽는 거예요. 곱씹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읽으셔도 좋고 저렇게 읽으셔도 좋고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다. 꼭 읽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이 책은 레이팅이 1000개가 넘고요. 정말로 글로벌 그 독서 리뷰 사이트인 굿리즈에서 4.35 맞는다는 거는 최상위권 책이에요. 저는 솔직히 4.5점 이상은 본 적이 없고 4.3 요 라인이 그냥 글로벌로 넘사벽 평가를 받은 책이 받는 점수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아마존도 여러분 레이팅 1000개인데 5점 만점에 4.7점 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판사들도 요거를 광고 문구로 많이 써요. 정말로 평점이 높다. 왜냐면 레이팅도 똑같이 써야죠. 그래서 제가 또 몇 개 캡처를 갖고 왔는데 박사님 저 어제 1강을 듣고 1강 듣고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퓨처 셀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인트로덕션 보셨겠죠? 마침 오늘 조카가 미스터 비스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낯익은 이름이다 싶어서 퓨처 셀프 책을 펼쳤는데 어제 읽은 내용이었어요. 이게 인트로덕션으로 정말로 이 미스터 비스트가 퓨처 셀프 만나는 이야기는 약간 좀 소름 돋아요. 왜? 증거 영상이 남아 있어서 거기서 이제 미래의 편지를 영상으로 써서 예약을 유튜브 예약 기능을 뭐 6개월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하고 그게 실제로 미스터 비스트 채널이 가장 큰 채널일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거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꼭 그 미래에 대해 편지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써도 좋고 뭐 이메일로 쓰셔도 좋고 뭐로 쓰셔도 좋으니까 좀 미래에 대한 미래의 나에게 이 편지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조카랑 미스터 비스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스터 비스트를 아니 조카까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특강 듣기 전에 댓글부터 남겨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씹어 먹듯이 읽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표현이죠. 소중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원래 사실 정상이고 이게 오류거든요. 구글 이거 고쳐야 되는데 OJ의 사는 게 기록님이 뭐라고 적으셨냐면은 설마 하고 사셨대요. 설마 하고 샀는데 진짜 모든 것이 밑줄인 책이에요. 진짜 여러분 읽어보세요. 맞다니까요.
내 주장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더 좋았다. 멋진 책 추천해줘서 고마워요. 하트. 저도 이런 좋은 댓글 써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제 벌써 이거는 읽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블로그 서평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이제 캡처해 봤어요. 생각 정리가 필요해. 제가 이거는 스터디형 커뮤니티에도 제가 공유해 드렸거든요. 퓨처 셀프 제목이 심플하고 왠지 마음에 든다. 신 박사님이 5번 읽으셨다는 그 책. 유튜브에 유튜브에 특강을 올리며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책이었다. 그래서 읽으셨어요. 유튜브를 보고 책을 바로 주문했는데 배송 지연으로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마침 휴가를 내놓은 상태라 여유롭게 읽을 수 있었다. 신 박사님 말대로 가독성이 좋은 책이다. 이 말은 글로벌 리뷰에도 정말 많아요. 어려움 없이 쭉쭉 읽히는 책이다. 정말 술술 읽히죠. 계속 밑줄을 긋게 되는 책이다. 자꾸 메모를 하게 되는 책이다. 그래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왜? 메모하시느라고. 근데도 12시간 걸리셨대요. 휴가로 정말로 풀로 오랜만에 몰입 한번 제대로 하셨네요. 제가 오랜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몰입을 제대로 하셨네요. 신 박사님도 하루 만에 읽어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문해력이 낮고 이해도가 떨어지고 책 읽는 속도가 느린 나도 한 번에 읽은 가독성이 최고의 책이다. 근데 이 정도 글 쓰시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님이 영상을 보는데 진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게 2편인가 3편인가 고 대표님 신 박사님을 가져다 쓰겠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5명을 저를 1명으로 쓰시라니까요. 책이 오늘 도착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달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바로 적용해서 2회차 3처럼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장난 같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랑 항상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읽었고요. 박사과정 때는 제가 법정 스님 책을 다 써서 그때는 정말로 저에게 번뇌의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괴로움이 컸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무 쪽이나 펴갖고 저는 법정 스님이랑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저는 독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특히 이런 바이오그래피 같은 거 뭐죠? 이렇게 사람의 인물 전기 같은 거 읽으면은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스티브 잡스 책 읽었다. 저는 그럼 스티브 잡스랑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읽어요. 왜냐면은 스티브 잡스랑 실제로 대화해도 그만큼 못 뽑아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간도 그렇게 안 줄 거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뭔가 생각을 정리해서 대답을 못 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독서가 짱이에요. 진짜 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패가 성공의 기폭제가 아니라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성공 때문에 실패가 그냥 확 인생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뭐 메모를 해놨었네요. 여러분이 성공할 것이라면 제일 중요. 성공을 지키세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사례 너무 많아.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콘티 짜면서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제가 그랬었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엄청 성공을 했었거든요. 고 작가님이랑. 근데 페이스북이 너무 잘 되니까 유튜브를 아예 신경도 안 썼었어요. 저희는 유튜브가 굉장히 후발주자인 편이에요. 페이스북도 후발주자로 들어갔는데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마케팅이 너무 잘 되니까 유튜브는 아예 관심도 안 가져봤고 광고 집행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만약에 도취됐었으면은 저는 진짜 여러분이랑 지금 못 만났을 거예요. 이거 좀 소름 돋네. 여러분이랑 이 얘기하니까 소름 돋네요. 지금 여러분이랑 이 퓨처 셀프랑 못 만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페이스북에서 일찍 시작해서 성공한 팀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겸손하게 유튜브로 잘 넘어온 분들도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잘 넘어간 분들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만나본 분 중에 되게 저보다 한참 제가 1만 1대 50만 이런 분들은 저를 솔직히 되게 무시하셨어요. 제가 뭐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안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랬던 분 몇 분이 다 그냥 뭐 유튜버에도 도전하셨고 뭐 다른 것도 하셨지만 다 망했어요. 그냥 페이스북을 일찍 한 게 운이 좋았던 건데 그걸 자기의 성공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성공이 그분 인생의 실패의 기폭제가 돼버린 거죠. 너무 안타깝죠. 제가 조언도 몇 번 해드렸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뭐 그럼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그렇죠? 성공이 결국 나를 파괴하고 말 때가 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죠. 제가 오늘 왜 야무지게 준비했냐. 오늘 내용은 사실 책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있는 분들은 전설의 책이거든요. 절판됐어요. 두근두근이라고. 이게 이렇게 제가 쓴 약간 통찰력 있는 문장들이 있고 24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도 쓰시고 이거 글도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이어리식 어떤 뭐 명언집 그렇게 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절판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낼 거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가 나왔었죠. 그것도 절판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 PDS 다이어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 쓰는 거 제가 막 관찰하면서 엄청난 개발의 시간을 제가 고 작가님이랑 가져서 그래서 탄생했기 때문에 뭐 단톡방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 UX라든지 그게 넘사벽인 거예요. 아무튼 이 책은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없고 제가 몇 권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남은 거. 요거는 제가 오로다데이 이런 행사 때 제가 한두 권 들고 가서 안 까먹으면은 좀 이렇게 선물로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몇 권 남아 있으니까 한 집에 한 대여섯 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회 같은 거 열어서 요거 한 권 상품으로 걸고 대회 같은 거 우리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소소한 이벤트를 열어서 한 권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사인해서 그런 이벤트를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6년 전이가 낸 책이거든요.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저 벤자민 하디 박사 만나본 적도 없어요. 작은 성공이 독이 될 수 있고 큰 실패는 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진짜로 6년 전에 적은 거예요. 근데 제가 뼈 때리기의 달인이잖아요. 보통 여기까지만 해도 멋있는데 제가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 유념해야 될 점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는 작은 성공이 아니라 작은 실패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진짜. 제가 적었지만 잘 적었어요. 제가 야무지게 준비했다 그랬죠. 이 책을 책 내용 밖의 내용을 합쳐서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거예요 여러분. 작은 성공은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왜? 성공하면 달콤하거든요. 그러면 실패를 한다는 걸 리스크를 떠안는 건데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는 10배가 불가능해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안티프레의 정의거든요. 결국에는 10배를 하려면 작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돼요. 그렇게 설계하는 게 안티프레질이고요. 그렇게 작은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상단을 여는 게 안티프레질이고요. 오늘 고급지죠? 이걸 제가 여러분 6년 전에 적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6강이랑도 연결되죠. 여러분 실패는 뭐죠? 경기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실패를 했어요. 경험이에요. 실패는 경험입니다. 맞죠? 그러면 경험의 누적은 여러분 뭐죠? 그 성공은 모르겠고 성장은 되겠죠? 근데 성장의 누적은 뭐죠? 성공이에요. 그럼 이거 연립방 정식이잖아요. 제가 이런 걸 공돌이의 피를 못 버려요. 뼛속까지 공돌이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연립방 정식 이런 거를. 그러면 얘랑 이 꼴이면은 성장이랑 경험이랑 이 꼴이면은 결국엔 뭐예요? 실패의 누적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강의 6강 내용이 딱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작은 성공을 맛보면 어떻게 된다? 요걸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책 내용은 좀 뭐라 그럴까? 거대 성공을 상정해 놓고 우리가 성공은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성공을 상정해 놓고 성공이 우리의 실패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뉘앙스인데 뭐 그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근데 저는 좀 작은 성공, 그다음에 작은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랄까 여러분 마음에 좀 더 확확 와닿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좋은 내용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그 위에 큰 성공을 다시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명확성의 역설이라는 현상 때문이다. 이 현상은 예측 가능한 4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처음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분명하게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이게 퓨처 셀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공을 거두면서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생긴다. 그럼 이게 명확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선택지와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력이 분산된다. 명확성도 떨어질 거고요. 노력이 분산되면 처음에 성공을 이끌었던 명확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거고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은 항상 데이 원이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뭐예요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죠? 항상 우리는 정말 초심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명언이 많잖아요. 관련 명언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명확한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성공했다가 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초심을 잃었고 데이원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 책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제가 똥파리라고 써놨는데 작가이자 철학가인 로버트 브롤트는 이 진짜 벤저민 하디 박사가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레퍼런스 모으느라고.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 목표에 멀어지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라고 말했다. 성공을 거둘수록 덜 중요한 목표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기회가 많아지고 작은 성공들을 손쉽게 이루는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목표를 더 크게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해치는 쓸데없는 99%의 일을 걸러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이제 똥파리들이 모이거든요. 왜? 이제 성공했으니까 막 옆에 붙어갖고 아우 뭐 멋있어요 대표님 최고예요 그러면서 이제 콩고물 주워 먹으려. 그 다음에 이제 사탕 발림을 하죠. 근데 그게 또 달콤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를 누가 인정해주죠. 아우 그럼 또 쾌감이 쩔어요. 그럼 또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오히려 이제 쓴소리는 아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 난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여러분 수시로 반성을 해요. 고 작가님도 저한테 전화하다가 야 내가 이거는 반성한다.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내 실수야. 이거는 내 실패지. 정말로 반성적 사고를 깊게 하고 저랑 고 작가님이랑 함께 반성을 해요. 항상. 그러면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또 반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왜? 그렇게 여러분 데이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명확한 목적을 잊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 속의 코너 속의 코너, 비판적 읽기. 요 부분은 여러분 잘못 쓴 거예요. 저는 이 벤자민 하디 박사 엄청 칭찬하고 이 책 극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틀린 것도 여러분들한테 옳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개정을 할 때 이 벤자민 하디 박사가 다시 써야 돼요. 이거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헛소리예요. 왜냐면 읽어드릴게요. 근데 뭐 100% 헛소리는 아니고 50% 헛소리.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더 어렵다. 요거를 주장을 해서 근거를 뭐로 들었냐면은 스포츠 분야를 생각해보자. 한 번 정상에 선 팀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는 일은 드물다. 일단 이거부터 틀렸어요. 통계를 내보면은 한 번 우승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야구 하면은 좀 그게 상대적으로 메이저리그 하면 어려울 텐데 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승했었던 팀이 1등 하거나 아니면 2등 하거나 3등 하거나 계속 그러고 민행 같은 팀은 2등 하면 두드러 맞아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현실이 안 좋아요.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분명히 있겠죠. 성공해서 운동 안 하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예를 쓴 거는 완전히 잘못 쓴 거예요. 왜? 단순히 이거보다 성공을 하면 어때요? 구단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성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명성을 얻게 돼요. 그럼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고요. 돈도 더 많이 벌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 F1은 여러분 그냥 거기 어디지? 레드불이 씹어먹고 있거든요. 한동안 벤츠가 그 해밀턴이랑 쭉 진짜 갔었어요. 근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레드원이 차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그 막스 어쩌고저쩌고 친구 젊은 친구가 해밀턴을 한 번 이기면서 그냥 아예 미친 수준으로 가고 그러면은 구단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러면서 뭐 광고비도 더 많이 받을 거고 그 최고 드라이버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몇백억 받을 거예요 연봉으로. 그러니까 저는 벤자민 하디 박사님 막 칭찬하고 아끼고 이 책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완전히 틀렸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런 얘기 안 하면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또 틀린 얘기 몇 군데 찝어드릴 거예요. 이 책이 또 뒤에 틀린 부분도 있어요. 완전 극강 헛소리를 쓴 데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하니까 또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거는 좀 뒷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네, 99%는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례를 그러니까 주장이 틀린 거는 뭐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사례를 워낙 많이 쓰니까 제가 볼 때 좀 이때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또 준비한 거 보면은 여러분 이 그래프를 이제 놓고 또 보면은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썼어요. 이거 두근두근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하고 독서 안 하면은 미래가 없어진다예요. 지금 여러분이 퓨처 셀프로 여기 퓨처 셀프가 와갖고 운동하고 독서 안 하면은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못 달성한 상태고 뭔가 좀 짜증나고 불만스러워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노력들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네.
제가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운동과 독서는 시간을 빚내서라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 퓨처 셀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여러분 진짜 시간을 빚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운동과 독서예요. 저도 이거 끝나고 또 팔굽혀펴기 요즘에 한 번에는 10개까지 하고요. 우리 코치님이 5세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씩 30개 하면 죽을 맛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화면을 줄일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퓨처 셀프 얘기예요. 늦은 때란 없다. 결심의 순간 있는 뿐이다. 결심의 순간만 있을 뿐이다. 현재의 나에서 내가 퓨처 셀프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되게 강력한데 여러분이 안 바뀌어요. 나는 바뀔 생각이 없고 바뀔 마음이 없어. 근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요. 그럼 바뀐다니까요. 왜? 죽는 거는 이 2년 뒤, 3년 뒤에도 죽음이 확정되면은 그게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삶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퓨처 셀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꼭 죽어야만 바뀌어야 되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예요. 이게 김주환 교수님이 말했나?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시한부예요. 죽을 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거를 어떻게 더 명료하게 깨닫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독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독서를 해야 되냐.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통찰력 100점 만점에 25,000점이거든요. 외국인한테 Can you imagine the taste of 간장게장? 그러면 너 간장게장의 맛을 떠올릴 수 있어? 그러면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떠올리겠어요? 그쵸? 경험하지 여러분이 못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퓨처 셀프 얘기하면서 계속 상상력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아인슈타인 명언까지 끌어왔어요.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왜? 퓨처 셀프를 내가 만약에 진짜 명료하게 떠올릴 수 있으면은 이 셋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20년 그 미래에서부터. 근데 그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을 여러분 이렇게 막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상은 간접 경험의 누적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간장게장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맛을 떠올리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약에 간장새우나 양념게장을 먹어보면 대충 알겠죠. 분명히 맛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회를 먹어본 사람은 좀 알겠죠.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는 외국 유튜버인데 그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제가 그걸 까먹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미국에 사는데 어느 지방에 살면서 자기들만의 교리로 갖고 사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빡센 종파는 어느 정도까지면 비행기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아예 안 누려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인터뷰어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비행기를 타서 새처럼 나는 느낌은 도대체 어떤 느낌인가 이렇게 물어봐. 우리는 그게 비행기를 타보면 다 알잖아요. 그쵸? 새처럼 나는 느낌이라는 건 왜? 비슷한 걸 못 해봤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요. 되게 당연한 것 같죠?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걸 더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경험이라는 건 여러분 능동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냥 멍 때리고 보는 거는 자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자극은 여러분 경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간 그냥 도파민만 쫙 끌어냈다가 그냥 다 빠이빠이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요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꿈도 그렇다. 경험하지 않고는 떠올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꿈에 가까워지려면 다양한 경험이 필수다. 그래서 여러분이 퓨처 셀프도 좋지만 결국에는 역사책도 보셔야 되고요. 과학책도 보셔야 되고 왜? 경험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양한 거가 조합이 돼야 결국에는 여러분이 엄청난 미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계속 자기계발서에만 국한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도 명백해집니다. 명백해져요. 사실 여러분이 저는 독서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 진입장벽이 낮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유튜브에서 말하는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왜? 정말로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진짜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뭐 좋은 얘기들도 많아요. 실행력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 많은데 근데 그게 뭐랄까 누구나 대중성이 있는 것들이 뷰수를 이렇게 빨아올 수가 있으니까 땡겨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더 범람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책을 통해서 더 스펙트럼도 넓히고 스펙트럼을 넓히면서 동시에 좀 깊게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뇌를 좀 근본적으로 훈련시키고 바꾸시는 걸 자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퓨처 셀프가 있어. 제가 말했잖아요. 100억 벌기 좋아요.
이게 내 퓨처 셀프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되려면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이 10억 먼저 벌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억 못 버셨으면 1억 먼저 버시는 게 여러분의 당장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당장의 퓨처 셀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억 벌기 좋다 이거예요. 나는 100억 벌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꿈이라고 해요. 퓨처 셀프라고 해요. 그럼 저는 거기다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은 진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설레게 마련이다. 설렌다는 게 미래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퓨처 셀프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설레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영화가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기 전에 되게 설레잖아요. 그렇죠? 단기적 꿈이에요. 영화를 보는 게 내 단기적 목표인 거예요.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위해서 되게 기대되잖아요. 설레요. 그거 먹는 게 단기적 목표예요. 진짜 설렌다니까요. 사람을. 데이트하기로 진짜 설레잖아. 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는 게 설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꿈이 100억 버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설레어야 돼요. 그럼 저는 설레요. 그러면은 맞아. 그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계속 그걸 꾸준히 나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안 그런 분들이 99% 그냥 막연한 꿈이라서 그래요. 진짜 100억 버는 게 꿈이면은 9 to 6가 아니라 6 to 9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서려면 6 to 9이 가능하니까 새벽 6시부터 밤 9시가 가능해야 돼요. 주 100시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힘들면서 100억을 벌겠다? 그러면 그거는 가짜 꿈일 확률이 높고. 근데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 버는 게 꿈인데 10억 버는 게 꿈인데 10억 버는 게 꿈인데 지금 설렌다. 그럼 진짜 꿈인 거예요. 근데 그냥 설레면 안 되죠. 거기에 설레면은 행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덜 지치고 더 지속적이고 집중력도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꿈은 돈에만 절대 국한되면 안 돼요. 저는 돈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리버럴 아츠 스쿨 교양대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세인트 존스 콜리지가 100권 읽으면 졸업한다는 게 센세이션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대한민국에는 교양대학이 필요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를 들면은 뭐 10년 기준으로 책 다 100권 그러니까 뭐 5년 기준으로 다 책 100권씩 읽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리버럴 아츠 스쿨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교양은 개인이 쌓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진짜 서양 애들 진짜 우리가 진짜 한번 진짜 귓방망이 때려주는 거거든요. 진짜. 왜냐면 항상 거기가 뭐라 그럴까 앞서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서양이 많이 미천이 드러나고 있어요. 식민지 베이스로 자기네가 앞서 나갔던 것들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민의식도 낮고 뭐 여전히 우리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지만 그런 게 많이 진짜 좀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고령화는 다 똑같은 우리가 고령화에서 솔루션을 가장 먼저 찾는다? 저는 그게 제 퓨처 셀프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겠죠. 왜냐면은 그거를 막 떠들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프라이너도 모으고 영상도 찍고 광고도 태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공익 캠페인 광고에. 그러려면 돈이 막 어마무시하게 필요하죠. 어마무시하게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이렇게 커뮤니티도 만들고 하려면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제 지금 전 재산을 다 포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뭐 어디 취업해서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 전 재산이 뭐 다 포기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평균 독서량을 12권으로 신이 올려준다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다 포기할 거예요. 아내랑 딸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벌어서 또 경제적으로는 문제없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이 약 물고 다시 120시간씩 일할 테니까 나는 그 꿈을 제가 우리 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제 아내가 딸이 저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해해 줄 거예요.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그 얘기 했거든요. 그냥 우리 와이프랑 친하니까 베스트 프렌즈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나는 독립운동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너랑 채아를 두고 죽는다는 건 나는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독립군들 전 재산으로 독립 자금 대주는 사람까지는 돼보고 싶다고. 저는 우리 와이프랑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윤봉길 의사 편지인가 이런 거 공유하면서 막 울고 그거 읽으면서 내가 울었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 두 아들에게도 아들아 그 죽으러 가기 전에 너네들도 그 독립투사가 되거라 막 그 얘기했는데 막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더라고요. 다 퓨처 셀프로 사신 거죠. 여러분 진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진짜 이 두근두근의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아요. 퓨처 셀프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6년 전, 7년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인데 저는 이걸 산발적으로 집대성 못했는데 벤자민 하디 박사가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건 대국민 필독서고요. 무조건 5번, 2번, 3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읽기가 너무 만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다 읽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큐레이션 한번 해드릴 거예요. 쉬운 책 5권. 자기계발서로 쉬운 책 5권.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읽은 책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5권 큐레이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특강으로 또 야무지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